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한 발짝 먼저 갔다는 거예요. 한 발짝 아니에요, 한 반발짝. 그래서 10년간 살아왔더니 이러이런 점들이 눈에 보이고 이러이런 점들은 생각지 못했고 이러이런 점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놓쳤었다, 이런 어떤 그 후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산촌 귀농을 했고, 강원도 인제 소치마을에서 구규림을 임차해서 빌려서 이슬만 먹여서, 소주 아닙니다, 이슬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여서 산곰치, 산양삼,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거, 그걸 키워서 팔고 먹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처럼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인제에서 산에서 일한다 그러면 나 요즘 자연인이다 TV 열심히 봅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 프로 자체가 속상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는 직장을 옮겼어요. 26년간 광고했던 데서 이렇게 산촌 귀농한 데로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좀 그런 것하고 좀 거리가 있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은 꼭 꽁지머리를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톱엔 때가 좀 많이 있고, 밥 먹을 때 보면 꼭 이렇게 통 하나에다가 뭐 팍 넣고 이렇게 비벼서 먹죠.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찬 다 차려가지고 상에다 탁탁탁탁 넣고 혼자 먹지만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촌 귀농인입니다. 평생 직장 개념 없어졌죠. 평균 수명 늘어났죠. 오래 살려면 뭘 해요?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질도 높이고 인간답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때부터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여정의 시작,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일을 한다. 그건 두 가지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일을 하면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일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이게 뭐 이거거든요. 손바닥 앞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건강함과 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을 찾아내서 살아야 되는 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100세까지 살아보자. 100살까지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면 김강준은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이막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인생 이막을 살아갈 때는 조금 뭐랄까,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저는 태어나기는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선친께서 교편을 잡고 계셔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귀농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두려웠던 게, 내가 농사 지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저는 산촌 귀농이었었기 때문에 더는 좀 더 특별한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기억할 거 3M이다. 3M, Man, Money, Mind,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제가 옛날에 잘했던 보답으로 인제로 가게 됐어요. 이 얘기하면서 좀 가슴이 아픈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군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인제군도 상당히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군청 직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오는 사람이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온대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먼저 산대요. 1000평이고 2000평이고 10만 원 잡으면 1000평 사면 1억이에요. 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제일 싸게 줘도요 평당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30평 지으면 1억이에요. 2억 날라갔죠. 주머니에 이제 5천만 원 1억쯤 남아있죠. 그거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또 생활필품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 그래서 1년 지났다가 이 아저씨들이 인재 있는 노동 인력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회 주특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광다 말씀 들으면 뭐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다 버리고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러면서 다 버리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50년, 60년 쌓아온 걸 왜 버려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을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이게 두 번째로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시골은 뭐 텃세가 심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럼 서울은 텃세가 안 심하나요? 아파트 앞집하고 아주 잘 지내세요? 제가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촌기능이 지금까지 제가 좋은 말씀 드렸지만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뭐 사업한다고 아무 때나 돈 꺼내 쓰는 게 아니니까 월급 때 하잖아요. 그 굉장히 그리워집니다. 25일 날 통장을 볼 때도 있었어요. 돈 안 들어왔나? 그 다음에 부족하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일손 부족, 미숙함, 외로움 이겨내기, 건강 유지, 현지인의 의식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근하는 제 출근로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꼭 붓꽃이 핍니다. 한 10군데 정도가. 이거 보면서 엄청난 위안을 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거 아닐까요? 잘 안착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